여기에요.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큰 숲에 도착하니 갑자기 어딘가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곧바로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목소리를 낸 남자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게 되었다. 거대한 뱀이 남자의 왼쪽을 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나를 발견하자 다급하게 말했다.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나는 통나무보다 큰 몸집을 가진 굵은 뱀을 경계하며 남자의 근처로 다가갔다. 남자는 내가 뱀을 경계하고 있는 걸 느꼈는지 나를 달래듯이 말했다.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놈은 나를 삼키고 있어서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의 거대한 몸뚱이가 출렁거리며 움직이자 나도 모르게 살짝 뒷걸음질 치다 축축하게 젖은 나무 몸통에 손이 닿았다. 나무 몸통은 매끈한 몸체에 자잘한 껍질이 들러붙어 있어서 껍질들이 내 손에도 금방 옮겨 붙었다. 나는 손에 달라붙은 나무 껍질을 털어내며 남자에게 말했다. 그 뱀은 선생님의 친구인가요? 뱀이 남자의 왼쪽을 물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내 질문에 답하기 곤란해서 그런 것인지, 원래 그러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남자는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대답했다. 저는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또한 친구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내릴 수 없어서 뱀과 남자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만약 이놈이 저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놈에게 얼만큼 신경 쓰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놈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전에도 존재를 알아차린 후에도 저는 늘 견뎌냈습니다. 이놈의 존재가 언젠가 저에게 위협이 된다는 걸 알았어도 저는 인내하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빨을 드러내 위협해도 끔찍한 눈으로 나를 훑어봐도 두꺼운 몸뚱이로 내 자리를 스멀스멀 차지해도 저는 눈 감아주었습니다. 이놈이 제가 한 배려들을 생각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커다란 뱀을 보고 남자를 봤다. 뱀의 입장을 알 수 없으니 남자의 분노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남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예상하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제 스스로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위험해진다. 생겨난 것은 너의 의지가 아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건 너의 의지로 해야 한다. 너의 의지로 할 수 없을 때 너는 위험해진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며 바보 같은 말들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놈에게 먹힐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제가 이놈의 뱃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놈의 뱃속에 들어가 이놈의 피와 살이 되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쯤 그들은 말하겠지요. 너무 내버려 두었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면서요.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저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놈의 뱃속에 들어가는 걸 미리 준비할 정도로 말이죠. 이놈이 저를 삼키려고 할 때 제가 놀란 부분은 제 왼쪽을 물어서입니다. 저는 늘 오른쪽이 삼켜질 줄 알고 왼쪽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른쪽이 했어야 일들을 억지로 왼쪽으로 바꿔놓으려고 제법 애를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글씨를 쓸 때도 저는 늘 오른쪽은 안 된다. 오른쪽은 이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하면서 왼쪽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왼쪽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놈이 왼쪽을 물어버리는 바람에 다 필요 없는 노력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놈이 오른쪽을 먼저 삼키려고 했다면 저는 의연하게 준비한 말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 그럴 때가 되었지. 라면서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놈이 갑자기 왼쪽을 텁썩 물어서 저를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혔을 때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며 당황스러웠기 때문이죠. 갑자기 엄지손가락만 한 벌이 윙하며 내 귓가에서 움직였다. 나는 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몸을 내리다가 땅에 있는 나무 줄기에 걸려 남자의 오른쪽 부분에 털썩 주저앉았다. 남자는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급하게 불렀던 건 오랜만에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의 저는 짐승과 나, 이 두 개의 것이 한 개의 문제로 얽혀버린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왼쪽을 삼키고 있는 커다란 이놈이고, 나라는 것은 짐승에게 왼쪽을 삼켜지고 나머지도 곧 그렇게 될 자기 자신입니다. 한 개의 문제란 지금까지 짐승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개의 문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짐승과 나라는 건 지금 이 상태가 되는데 원인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이 한 개의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 짐승을 내쫓거나 죽이거나 먹거나 팔거나 또는 다른 어떤 방향이든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놈이 내쫓는다고 내쫓아지는 게 아니고 죽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며 먹으려 한다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팔려고 한다고 팔리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생사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무언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무언가를 하느라 인생을 사용했을 것이고 이놈 또한 무언가를 하는 저를 함부로 삼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가만히 있는 것을 평생에 걸쳐 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견디고 있다는 자부심이 내 오른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가만히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때 가장 용기가 넘칩니다.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것을 연구한 학자처럼 멋들어진 생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관절에 기름칠하지 않은 장난감 로봇처럼 뻣뻣하고 어설프게 움직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전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무언가를 해보는 저 자신을 독려하며 짐승을 상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의 자부심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저의 어설픔을 짓누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며 생에 아무 오점 없이 그대로 삼켜지고 싶습니다. 남자는 편안했고 나 또한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제야 남자와 뱀이 서로 친구 사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